18번을 보도록 하자. 18번에 나와 있는 것은 모금 음악회 참석을 요청하기 위한 글이야. Dear Miss Robinson 씨에게 Warblers Choir이라고 하는 이 choir 합창단 이름이 되지. Warbler 합창단은 is happy. 즐겁습니다. 뭐 하게 되어서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투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뒤쪽에 나와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그것에 따르는 어떤 감정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뭐뭐 때문에 어떤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뭐 하게 되어 뭐뭐다. 우리는 참 기쁩니다. 뭐 하게 되어서 알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어떤 내용을 뒤에 나와 있는 내용 We are invited 우리가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뒤에 뭐 하도록? compete, 경쟁하도록. 뒤 어디에서? 국제 Young Choir Competition이라고 하는 아마 뭐 청소년 뒤에 합창 대회가 되겠지? 국제 청소년 합창 대회에서 겨룰 수 있도록 초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우리는 참 기쁩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는 투동사 원형을 쓴 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감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이유를 나타낼 때는 투동사 원형을 쓰고 announce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알리다라는 걸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뒷문장을 보니까 주어를 가진 상태에서 비동사 pp를 썼지 이런 걸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보고 완전한 문장을 연결시키는 것을 접속사라고 하지. 그래서 접속사 that을 써준 거고 원래 invite라고 하는 단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invite라고 하는 단어는 초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invite를 쓰고 목적어 쓰고 투동사 원형을 이렇게 쓰게 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요청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또는 뭐뭐 하라고 또는 뭐뭐 해달라고 이 정도는 알겠지. 해달라고 요청하다라는 부분 이렇게 쓰여서 보통 문장을 구성을 할 건데 지금 쓰여져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목적어가 뒤에 없으니까 invite 뒤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 구조를 썼고 투동성이 남아있는 거야. 오늘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 이 대회는 take place는 발생하다. 런던에서 발생합니다. 즉 런던에서 열린다라고 보면 되겠고 5월 20일에 그런데 비록 we wish to participate in the event 우리가 그 행사에 참여하고는 싶지만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내용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지. We do not have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뭐 할 수 있는 뒤에 to travel to London이라는 런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필요한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제점이 나타났지? 그래서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연결이 될 거야. wish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로 투동사 원형을 쓰고 participate라고 하는 단어는 자동사야. 그래서 in이라는 것과 함께 쓰여서 어디에 참여하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so라고 하는 것은 thus라고 하던가 또는 뭐 therefore이라던가 이런 말하고 같이 쓸 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kindly라고 하는 것은 좀 정중하게 친절하게니까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뭐 해달라고? ask 목적어 투동사 원형이야. support us 우리를 지원해달라고. 여기서는 support라고 하는 단어가 경제적인 걸로 보니까 후원하다 정도가 좋겠지. 그래서 우리를 후원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함으로써 뒤에 나와 있는 by coming to our fundraising concert라고 하는 자금을 모으는 것.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 거니까 모금이 되겠지. 우리의 모금 콘서트에 와 주심으로써 옴으로써 그러니까 우리의 콘서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콘서트에 참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후원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콘서트는 will be held라고 하는 것은 hold에서 온 거지. hold가 개최하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 콘서트는 3월 26일에 개최가 될 것입니다. In this concert, 이 콘서트에서 우리는 shall be able to show,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뭘 보여줄 거냐면 show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두 개 쓰지. 그래서 you라는 거 하나, 그리고 뒤쪽 하나. 얼마나 큰지, 우리의 열정, 뭐에 대한 열정, 음악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게. 우선 크게 보면 show라고 하는 것 뒤에는 목적어를 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어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잘 보면 how라고 하는 의문사를 쓰고 뒤에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이렇게 썼는데 일반적으로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 그 어느 형용사나 부사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게 how라는 것이고, 그래서 how 다음에 be라는 게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형용사를 쓸지 부사를 쓸지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것도 조금만 기본적인 거지만 좀 정리를 좀 하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가 how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쓸 수 있고 그 뒤에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날 건데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거냐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동사가 결정할 거야. 그래서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라고 한다면 이때는 형용사를 쓰고 그리고 그 외에 동사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부사를 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서 is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형용사를 쓴 것. 그래서 다시 보면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을 쓴 거고 간접 의문이 명사 성질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목적어 두 번째 자리에 잘 쓰인 건데 여기에 sha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여기를 왜 will을 쓰지 않고 shall을 썼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거냐면 어떤 다짐, 내가 이거 꼭 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shall이라는 걸 쓴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꼭 뒤에 거를 할 다짐, 이런 거를 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shall을 쓴 거다. 나머지는 크게 없을 것 같고 Thank you in advance. 미리 감사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당신의 친절한 후원과 도움에 대해서 라는 걸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이었지. 이 부분. 그래서 모금 콘서트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 부분. 문제점은 앞쪽에 나와 있었던 거고. 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19번에 나와 있는 거는 심경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었지.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했지만 이후로는 굉장히 기쁘고 놀랐다라고 하는 걸로 봅시다. 교장 선생님께서 stepped on stage, 무대로 올라섰습니다. step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발을 내딛는 거니까 무대로 발을 내딛는다라고 하는 건 올라갔다는 얘기겠지. 자, 이제 이렇게 말해서 I present, 제가 수여하겠습니다. This year's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은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의미로 현재형을 이렇게 쓴다. 저는 수여하겠습니다. 올해 최고 학업 우수상이라고 하는 것을 수여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뒤에 나와 있는 학생에게 수여를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누군가 봤더니만 who has achieved the highest placing 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placing이라는 단어가 어떤 그 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등위, 순위라고 하는 것. 가장 높은 순위를 성취한 학생에게 올해 최고의 학업 우수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라는 말. have pp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게 되면 완료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그 용법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완료의 용법인지 계속의 용법인지 결과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완료형을 왜 썼냐 이거지. 그 용법이 아니지.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언제 쓰냐면 이렇게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고 이 기준 시간이 있고 기준 시간 이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지금 어떠한가 이런 의미를 담으려면 완료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건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쭉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가장 순위가 높은 것을 성취한 학생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을 쓴 거고 그런 의도로 이 형태를 쓴 거야.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럼 이 부분을 과거형으로 쓰겠다. 그러면 틀린 거야? 뭘 틀려? 맞는 거지. 가장 높은 어떤 순위를 얻은 성취한 학생 나쁘지 않은 건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의도한 바로는 지금까지 봤을 때 내가 지금 사형을 수행할 건데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높은
높은 어떤 순위, 이 순위를 얻은 등위를 얻은 사람에게 이 상을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완료형을 썼다라는 거야.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야. 이게 뭐 이게 무슨 용법인지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He smiled.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디에? Row of seat. 어떤 좌석의 열에, 어떤 좌석들이 있는 열에 그 미소를 지었대. 이 좌석들은 where 그 좌석에는 12 finalists 12명의 최종 입상 후보자들이 had gathered 모여 있었어. gather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쓰이고 그래서 수동 구조를 지금 쓰면 안 되는 부분이지 had been gathered 아니야. 그냥 gathered만 쓰면 된다. 여기서 왜는 had gathered를 썼을까 보면 보통 우리가 had pp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중에서 먼저 일어난 일, 즉 이 사람이 미소를 짓기 전에 이미 모여 있는 사람들, 그렇게 had pp를 썼다라고 보면 되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는 뒷문장이 완전할 때 쓰지. 관계부사는 완전하고 관계대명사는 불완전하고, 완전 불완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 자리가 달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gather이라는 단어는 자동사잖아. 뒤에 아무것도 필요 없지. 주어만 있으면 되겠지. 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는 관계부사로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좌석에는 12명의 최종 입상 후보자들이 지금 모여 있었는데 이 좌석에 있는 줄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었습니다. 조는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지. Wiped a sweaty hand라고 하는 땀이 나는 손을 닦았어. 어디에다가? 자신의 손수건에다가. 그리고 and 앞에 나와 있는 wiped라는 단어하고 glanced라고 하는 것하고 지금 과거 시간으로 병렬 구조를 만들고 있지. 응시했네. 다른 최종 입상 후보자들을 바라보았어. 그들 모두 보였는데 뭐처럼 보였냐면 우리가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동사라고 하지. 우리의 시각, 촉각, 뭐 청각 이러한 감각, 그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감각동사. 그럼 감각동사에는 뭘 쓰냐면 형용사를 기본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like라고 하는 전치사에 명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를 이렇게 썼지. 그런데 거기에 as와 as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하나 지금 섞여 있게 됐어. 그럼 이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면 as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다 좀 쓸게.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걸 쓰고 그리고 동사 쓰고 as 형용사 부사 as 이렇게 들어갈 거야. 기본 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럼 이 기본 구조에서 우리가 볼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색깔 좀 바꿀게. 여기 as라고 하는 거에서는 뒤쪽에 as는 비교 대상이 나오는 거고 첫 번째 as라고 하는 거는 여기 비교 대상. 그래서 요 두 번째 as에서 보통은 만큼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고 첫 번째 as는 해석을 거의 하지 않아. 그러면 그냥 동사에서 형용사나 부사랑 바로 연결될 건데 그럼 형용사나 부사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동사라고 하는 게. 왜냐면 이 동사가 형용사 부사를 결정하거든. 그럼 이 동사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얘가 비동사이거나 또는 이형식 동사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를 쓰고 그 외의 동사들은 부사를 쓴다라고 봐. 그러니까 이 형식 동사는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 어떤 상태가 되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become, 감각동사 이런 것들이 다 이 형식 동사야.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쓴 거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비교 대상이 된 부분이었지. 그래서 그녀 자신만큼이나 창백하고 편하지 않은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라는 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좀 불안한 uneasy라고 하는 거는 불안한이라는 의미도 있어. 불안하게 보였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상태. 조와 뒤에 나와 있던 다른 최종 입상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이 요 두 사람이 had won 얻었대. 뭐를? first placing이라고 하는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에서? four subjects 4개의 과목에서 1등을 했어. 그래서 It came down to 여기 came down to, come down to는 뭐뭐로 좁혀지다라는 거다. 아래로 내려가서 뭔가 작아지는 부분이야.
어디로 좁혀지게 된 것이냐면 이제 그것은 뒤에 것으로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로? How teachers ranked their hard work and confidence라고 하는 어떻게 교사들이 그들, 즉 앞에 나온 요 두 사람, 요 그들의 열심히 노력한 것과 그리고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좁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평가를 쭉 했더니만 4개의 과목에서 다 1등을 했어.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건 뭐냐? 교사들이 얘네가 얼마나 노력했고 또 자신감이 있었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좁혀졌다라는 거겠지.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를 보니까 how라고 하는 의문사, 접속사란다.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띠고 있지. 이건 방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how를 쓴 거야. 이건 내용상 의미상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돼. 간접 의문문은 명사 성질. 그래서 to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쓸 수 있어. The trophy for 이제 발표를 하는 거야. General Excellence라고 하는 전체 어떤 우수상에 대한 이 트로피는 is awarded 수여됩니다. 누구에게? Miss Joe Perry에게 수여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 award라는 단어는 목적어가 필요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수동이 된 거야. The principal declared 교장 선생님께서 선언을 했고 그 Joe step this way는 이 식으로 이제 이쪽으로라고 하는 거겠지. 자, Joe, Joe 학생 이쪽으로 좀 걸어오시겠습니까?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교장 선생님께서 Joe felt, Joe는 느꼈습니다. as if, 마치 뭐처럼 그녀가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꼈대. 이 문법은 좀 이따 좀 볼게. She walked into the thunder of applause라고 하는 박수갈채의 어떤 우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은 이 조라고 하는 학생이 걸어갔고 그 걸어가는 곳이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겠지. 그래서 조금 의역하면 그녀는 박수갈채를 받으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걸어갔습니다. 뒤에 뭐와 함께? 커다란 미소와 함께. 즉 미소를 크게 지으면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라는 것. Thunder이라고 하는 것은 번개, 번쩍하는 굉장히 큰 것이 그래서 큰 소음을 일으키는 무언가. 그래서 이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쪽은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feel이라고 하는 단어 얘도 사실은 감각동사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는데 우리가 감각동사는 아까 형용사 또는 명사를 써서 like를 붙이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뒤에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려면 접속사가 필요하겠지. 그런데 이 as if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잠깐 좀 정리를 좀 할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할 거냐면 이렇게 봅시다.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의 어떤 내용이 나오고 as if가 나오고 다시 주어 동사로서 연결이 될 건데 이때 이 뒤쪽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기도 하고 또는 살짝 조금 잘리게 되겠다. had pp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위치를 살짝만 옮길게. 이 정도. 이때 이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사가 지금 2번 나왔으니까 동사 1번, 동사 2번이라고 이렇게 볼게. 그럼 두 번째 as if 다음에 나오는 이 동사 두 번째는 앞쪽 동사하고 비교를 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동사 1번과 V1과 같은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나중 시간일 때 그리고 had plus pp라고 하는 것은 V1보다 이전 시간일 때 요때 쓴다라고 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법책에서 나와 있는 것과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더 정확한 부분이야.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동사 지금도 보면 felt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에 were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때는 앞에 있는 동사랑 비교해서 뭔가를 느꼈지. 그럼 느꼈는데 어떤 감정을 느낀 거야? 지금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이 느낀 감정이 있는 이 시기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같은 시간이면 과거형을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이전에 뭐뭐였던 것처럼 느끼게 되면 had pp를 쓰겠지. 그건 앞에 있는 동사의 현재형, 과거형, 미래 시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비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은 바로 이 순간에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형을 이렇게 쓴 거고,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모습과는 좀 다른 내용을 나타낼 때잖아. 이 사람이 천국에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이 되는 거고, 그럴 때 비동사는 was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 여기에 or이라는 걸 쓴다라고 해. 구어체에서는 그냥 was로 써도 되겠지만 문장에서 정통한 문법에서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뒤에서는 굉장히 놀라고 기쁜 부분이 좀 되겠지. 여기는 big smile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보도록 합시다. 20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큰 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When I was in the army,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나의 교관들은 instructor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시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이니까 교관이라고 보면 돼. 나의 교관들이 would show up. show up은 나타나다,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여.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디에? 나의 병영 생활관에. 군인들이 지내는 곳을 얘기하겠지. 나의 병영 생활관에 나타나곤 했고, 그리고 the fourth thing, 첫 번째 것, 그들이 would inspect. 여기에 would도 마찬가지야. inspect라고 하는 거는 검사하다 정도. 그들이 검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그럼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를 하나 써주는 게 좋겠지. 보통은 우리가 순서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볼 땐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많이 쓰겠고, 얘는 목적격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걸 보면 된다. 첫 번째 것은 was our bed, 우리의 침대였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the first thing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 단수, 뒤에 나와 있는 단수 이렇게 맞췄고 동사 자리를 좀 보려고 했던 거야. It was a simple task, 그것은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every morning, 매일 아침 we were required, 우리는 요구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to make our bed. make one's bed 하면은 침대를 만들다가 아니라 침대를 정돈하다라는 거야. 침대를 정돈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디까지? 완벽에 이르기까지. 즉 완벽하게 우리의 침대를 정돈하도록 앞에 요구되었습니다 라는 거. require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requir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을 쓰거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요구하다 또는 목적어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 그럴 때 require 목적어 투동사 원형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을 썼고 투동사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It seemed,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 앞쪽 내용이야. 매일 아침 완벽하게 침대를 정돈하는 것. 이것은 뭐처럼 보였냐면 약간은 좀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것처럼 보였어.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뭐 이런 거래 라고 좀 생각이 됐는데, 하지만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여기에 this simple act도 it하고 같은 거지. 이 단순한 행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proven, 입증되었대. 나에게 many times, 여러 번, over, 반복해서. 이 over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에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wisdom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혜라고 볼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뭐 장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타당성이라던가 좋은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prove라는 단어가 뭐뭐를 입증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입증되다라는 걸로도 사실 쓰이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여기서는 타동사야. 타동사로 쓰였고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비동사 PP 형태로 이렇게 된 거다. 타동사로 쓰여진 부분. 나에게 입증되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사실 여기에 prove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이 원래 목적어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prove,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다, 얘 입장에서는 입증되는 거고. 만약 여러분이 make your bed,
침대를 정돈한다면, 매일 아침 정돈을 한다면, 이건 뭐 중학교 과정이겠지만 if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뭔가 그 침대를 정돈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항상 그런 거는 현재형을 쓴다라는 게 있지.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는 또 쓰지 않겠지. 왜냐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시간일지라도 조동사 will은 쓰지 않으니까. 그러면 you will have accomplished, 여러분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뭐를? 첫 번째 일을, 하루의 첫 번째 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이걸 굳이 뭐 과업이라는 말까지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냥 you will accomplish라는 거 하는 걸 쓰면 될 거를 왜 굳이 완료형을 썼냐 이건데, 앞에 지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완료라고 하는 것은 왜 쓰는 거야? 기준 시간을 놓고 그 기준 시간 이전부터 쭉 봤더니 그 기준 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기준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떤 상태다, 요거를 알려주기 위해 쓰는 거거든.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매일 침대를 정돈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특정 시간에 이거를 끝마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will have pp야. will have pp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루의 첫 번째 일을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시간에. 그래서 뭔가가 완수되고 그것이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고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완료형을 굳이 쓰게 된 이유는 하루의 첫 번째 일이 미래의 어떤 시간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It will give you, 그것은 여러분에게 작은 자부심을 주게 될 것입니다. give라는 목적어 두 개 쓸 수 있지. you 하나, 뒤에 a small sense of pride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will encourage you, 여러분으로 하여금 뒤에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줄 것입니다. 또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장려하다 또는 용기를 주다. encourage 때문에 투동사 원형을 써야 돼. 또 다른 일, 그리고 또 다른 것. 그래서 어떤 다른 일을 연이어서 이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By the end of the day, 그러면 그 하루가 끝날 때쯤 that one task, 그 하나의 일, 그 하나의 일이 뭐냐면 침대를 완벽하게 정돈한 그 일이, 그런데 동사인가 봤더니만 동사가 또 나왔네. completed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 단독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걸 이렇게 꾸며줄 수 있어. 그러면 완벽해진 어떤 완수된 하나의 일이 will have turned, 바뀔 것입니다. 뭐로? 뒤쪽에 많은 일로 바뀔 것입니다. 어떤 일인데? 완수된 많은 일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미래의 어떤 시간에 하나를 다 끝마치게 되면 이 일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것이 될 거고, 그 시간이 기준점이 미래고 그때 바뀌게 된다. 그것이 끝났을 거다. 그 미래의 시간에 뭔가가 완료됐을 거다라는 의미로 will have pp를 쓰는 거고, turn이라는 단어가 자동사, 타동사 모두 다 있다. 여기서는 그냥 자동사로서 어떤 현상, 모습만 보여준 거야. 여기는 구조가 똑같은 것.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can do little things right, 작은 일들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will never, 결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커다란 일들을 옳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겠는데, 이제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내신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가 많이 좀 바뀌기도 하겠지. 무슨 말이냐면 if not 이라고 하는 것은 unless 라고 하는 걸로 쓸 수도 있지. 그럼 unless you 다음에 do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야. unless에서는 이 부정어를 같이 쓰지는 않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문법적인 구조에서 will have pp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도 will have pp가 쓰여 있는데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미래의 어떤 시간에 끝난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렇게 어떤 일이 끝났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will have pp를 썼다라는 부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이 올바르게 처음에 우선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었어. 1번은 원래 문제로 나와 있던 것들은 맨 마지막에 있었던 요 부분이었는데 요 부분은 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고 직업을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할 때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두드러져야 된다. 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어. job search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수동적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not이 없다면 요 뒤쪽에 나와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not이 없다면 on을 쓰고 active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적극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거. 구직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일이 아닙니다. When you are searching, 여러분이 찾고 있을 때, 즉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진행의 의미를 썼고 You are not browsing, 여러분은 훑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뒤에 nor are you just looking 이라는 건데 여기에 no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도 아니다 라고 하는 접속사로 쓰이고 얘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은 또한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눈으로 쑥 보고 뭐가 있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뒤쪽에 그냥 훑어보기만 하고 이 훑어보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또한 바라보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뭘 한다는 거야?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지. nor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었어. 원래는 you are not just looking 이런 구조로 되어 있겠지. 그래서 browsing, 훑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not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뭐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way라고 하는 거는 뒤에 투동사를 꾸며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장하는 뭐라고 to want 원한다고 주장하는 뭘 원하는데 도달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지금 나와 있는 구조를 보니까 앞쪽도 동사가 있고 뒤쪽도 동사가 있고 그럼 이때는 뭔가 연결을 좀 해줘야겠지. 뒤를 보니까 reach라고 하는 단어에 목적어가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지. 그럼 여기는 가운데 which라던가 또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된 거로 볼 수 있겠지. 목적격으로서. claim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겠다라는 주장을 한다 라고 하는 걸로 뒤에 여기 목적어로서 투동사를 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달하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그 목표를 도달할 수 있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are acting 행동하고 있다면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그러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만약 여러분이 또 같이 가고 있지. 만약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면 또 만약 여러분이 진지하다면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chose to do 뭔가를 하겠다라고 선택한 그것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진지하다면 그러면 you need to be direct 여러분은 직접적이어야만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는 언제나 영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돼 있고 if라고 하는 조건을 2번 반복해서 썼고 그리고 결과라고 하는 걸 뒤에다 좀 써준 건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chose라고 하는 거는 choose의 과거형이야.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choose는 뒤에 투동사 원형을 목적으로 갖는다. do라고 하는 것 뒤에는 원래 명사 목적어가 있어야겠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뒤쪽에 need to be 다음에 비동사 뒤는 형용사를 쓰니까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가운데 whenever possible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삽입된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겠지. whenever possible 가능할 때는 언제나.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상황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whenever 다음에 굳이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상황, 이시 가능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써도 괜찮아. 이 부분은 whenever이라고 하는 것은 when에 대한 의미로 좀 강조되어서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 direct라고 하는 것에 직접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해야 된다 이거야. focused라고 하는 건 단어야. 집중하는 이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 단어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 searching for a job 직업을 찾고 있는 그러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기 everyone else가 주어인데 everyone은 단수 취급하지. has the same goal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뭔데? 직업을 구하는 것. 그리고 competing 경쟁하고 있단 말이야. for the same jobs 똑같은 일자리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자, 여기 보면 search라는 단어가 뭔가를 찾는 거지. search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바로 갖기도 하고 전치사를 이렇게 써서 search for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쓰기도 해. 여기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ing를 볼 수도 있고 자동사이니까 수동 구조를 못 가져서 ing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이 compet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형태상으로는 분사구문이지. 앞에 어떤 내용이 끝나고 뒤에 부연 설명을 할 거고 compete이라고 하는 단어가 겨루다 또는 뭔가 경쟁하다 라는 의미로 쓰여서 자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동 구조를 못 따져서 ing인데 콤마 다음에 ing를 썼을 때 어떤 걸 갖느냐. 그러니까 여기다 좀 쓸게. 우리가 콤마 다음에 ing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 함께 벌어진다라는 의미에서 뭐뭐 하면서 두 번째로는 그리고 앞쪽 내용이 이어지고 다음으로 간다. 세 번째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유를 나타내는 걸로. 여기에서는 둘 다 가능한 거야. 1번, 2번 다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똑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경쟁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또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조금 나을 수도 있겠지. 목적이 똑같으니까 뒤에 경쟁한다라는 부분. 그럼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그냥 동사로 이어갈 수도 있어.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면 접속사 하나 쓰고 and 쓰고 그 다음에 compete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s를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compete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s를 붙인다면 괜찮을 것 같겠네. 왜냐면 얘가 주어니까 지금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라고 하는 자, 요거는 표현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 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뭐보다 뒤에 나와 있었던 그 무리의 나머지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야. Regardless of 뭐뭐와는 상관없이. 잠깐 지울게. regardless of는 전치사 개념이야. 뭐뭐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뭐 하는데? to find 찾는데 또 얻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직업을 찾고 그리고 그 직업을 얻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냐 이거와는 상관없이 being proactive, proactive라는 단어가 앞으로 나가는 거야. 진취적인 것이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결과를 더 빨리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서 갈게. 해석만 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 거부터 보면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어를 두 개 써. A, B.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get 목적어 또 목적어 이렇게 한 거고 여기는 앞쪽은 지금 전치사구라고 했잖아. 그럼 주어 자리가 만들어졌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 proactive만 쓸 수 없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취적인 것 비동사를 쓰면서 주어의 역할을 만들기 위해 ing로 이렇게 써줬어. 그리고 이쪽은 어떤 구조로 좀 볼 수 있냐면 의문사 하나 쓰고 주어 동사로 들어가는 지금 나와 있는 구조로는 간접 의문문의 형태야. 전치사 뒤에 간접 의문문의 형태를 쓸 수 있거든.
근데 요 뒤쪽에 나와 있는 구조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게 하나의 어구로 좀 쓰인 거다. 이게 어떤 어구가 들어가냐면 it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글자를 좀 키울까? 이렇게 잠시만 내려서 it을 쓰고, 그리고 takes를 쓰고, 그 다음에 a 쓰고, to,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씁시다. 시간, 다음에 to 동사 원형 이렇게 써. it takes 시간, a 시간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구조는 자, 얘랑 같은 걸로는 it 쓰고, 다음에 takes 쓰고, 시간 쓰고, 다음에 for a 쓰고, to 동사 원형 요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 요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냐면 A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야. A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 A가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 시간적인 부분이 원래는 봐봐. It take a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이 나와야겠지. 그 시간이 지금 여기 how long이라는 거에서 이 long이 들어가 있는 거야. long이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이 long은 앞에 how가 부연 설명할 수 있거든. 그래서 데려간 거야.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직업을 찾고 얻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라는 것과는 상관없이 라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시간이 먼저 나올 때는 for a로 할 거고, 앞에 있었던 and를 기준으로 get하고 여기에 to find하고 병렬 구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는 to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지. 자, 내용이 조금 끊겼지? 다시 가보자 한번. 그래서 진취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결과를 더 빨리 가져다 줄 거다. 뭐보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의존할 때보다도. 여기에 요 if라고 하는 것은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이제 만약에라고 하는 걸로 많이 쓰이겠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고3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경우 정도로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지 뒤에 거에 의존하는 경우보다도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 의존하는데? browsing online job boards라고 하는 job boards는 게시판이 되겠지. 직업 게시판, 직업을 구하는 취업 게시판을 훑어보는 것에만 의존하는 경우보다는, 온 다음에 명사니까 I 썼지. 요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썼네. 병렬 구조. emailing an occasional resume라고 하는 이력서가 되겠네. 가끔 있는 이메일을, 이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에 의존하는 그 경우보다는 앞에 좀 더 빨리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leave those activities, 그러한 활동들은 그냥 남겨도 누구에게, 그 양들의 나머지 양들한테 남겨두라고. 양이 누구야? 순진한 사람들이야. 순진하고 자기가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 순진한 사람들, 그래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는 걸로 약간 비유적으로 쓰기도 해. 그러니까 취업 활동에 있어서 이 지금 이력서나 딸랑 보내고 가끔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취업 게시판을 살펴보는 거, 요런 활동들, 지금 those activities라고 하는 요 표현은 지금 뭐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구조에서는 여기지.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요 부분, 얘가 지금 those activities라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었던 거야. 이러한 활동들은 나머지 사람들, 나머지 어리석은 취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남겨두고 너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어떻게? 직접적이고, 그리고 뭔가 집중하고 가능하면 영리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한 거였어. 취업 활동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이번에 나와 있는 걸 볼게. 충분한 수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전체 글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은 봅니다. 여기에 view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view라는 단어하고 view A as B라는 구조로 많이 써. 그래서 A를 B로 보다, A를 B로 여기다 라는 의미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잠을 자는 것, 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뭐로 여기냐면 단지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다운타임은 뭔가 다운된 거야. 그러니까 가동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타임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들의 두뇌가 shut off 하면 이제 문을 닫아버린 거잖아. 그래서 멈추고 their body, 신체가 쉬는 그러한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여기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같은 경우에 뒤에서 앞으로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해석해도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많이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그냥 넘어갈 때 그때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수면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가동되지 않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의 두뇌가 멈춰버리고 신체라고 하는 것이 쉬어버리는 그런 가동되지 않은 시간으로 이렇게 말을 좀 풀어주면 바로 갈 수 있겠다.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shut off라고 하는 것과 rest라고 하는 것이 자동사로 쓰이면서 완전한 문장이 됐고 앞쪽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n을 이렇게 썼어. In a rush, 서둘러서 뒤에 뭐 하려고 뒤에 meet 충족시키는 거지. 일, 그러니까 직장이 되겠지.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가족 그리고 가정에서의 어떤 책임진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둘러서 사람들은 cut back on their sleep이라고 하는 cut back on은 뭐뭐를 줄이다 라고 보면 돼. 자신들의 수면을 줄입니다. 뒤에 뭐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장이 끝났지. 문장이 끝나고 여기 나와 있었던 뒤로는 이제 부연 설명인 것 같아. 그래서 앞뒤 콤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살짝 묶어주게 되면 뭐뭐라고 생각하면서 it won't be a problem이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시 가리키는 것은 요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수면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수면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수면을 줄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all of these other activities라고 하는 이 모든 다른 활동들 앞에 나와 있었던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족에게서나 뭐 여러 가지들 이러한 활동들이 보이기 때문이야.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see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형용사를 쓰게 되어 있어. 그래서 형용사 단어로 이렇게 important를 썼고 ly 붙이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분사를 쓸 수 있는데 think라고 하는 것은 타동사 뒤쪽에 나와 있는 문장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접속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목적어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능동으로 쓴 거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하겠지만 글쓴이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내용을 바꾸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를 좀 잘 봐두면 될 것 같아. 그럼 요쯤까지 하나를 보고 하나의 A 덩어리 벗을 쓰면서 또 B 덩어리 이렇게 갈 수 있겠지. B 덩어리 그리고 C 덩어리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겠네. 다시 갈게. 하지만 연구는 드러냅니다. 연구는 보여준다. 뭔가를 밝혀줍니다. 어떤 내용을? 많은 중요한 일들이 carried ou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동사인가 봤더니만 여기에 동사가 있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고 잘 안 보일 거니까 색깔 좀 바꿀게. 이렇게 묶어주고 얘가 앞에 나와 있는 tasks라고 하는 얘를 부연 설명하는 걸 보면 되겠네. carry out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수행하다 또는 뭔가를 행하다 라는 의미로 타동사.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봐야겠네. 잠을 자는 동안 행해지는 많은 수없이 많은 중요한 일들이 주어 동사는 여기 도움을 줍니다. tasks라고 하는 s 복수니까 여기는 그냥 여기 s 붙이지 않고 help 써서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도움을 주냐면 to maintain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뒤에 enable people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enable 목적어 투동사 원형 목적어가 뭐뭐 할 수 있게 해주다 라는 부분 사람들이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디에서? at their best. 자신의 최고에서, 즉 최상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기능할 수 있도록 기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라는 거. en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앞에 나와 있는 help 정도로 이렇게 병렬 구조로 만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해석됐고 정리됐고 큰 무리 없었네. 뒤로 계속 가봅시다. So while you sleep, 여러분이 잠든 동안, 여러분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여러분의 두뇌는 열심입니다. 어디서? 일에서. 붙이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문장이 끝난 거야. 뭐 하면서 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어. form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형성하는 거. 타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으로 썼어. 그래서 뭔가를 형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대. 뭘 만드냐면 pathway라고 하는 어떤 길을 만든다라고 해. 근데 이 길은 필요한 거야. 뭘 위해서 필요하냐면 학습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creating, 뭔가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필요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기억과 새로운 통찰력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러한 길을 형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뇌라고 하는 것이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가 뭔가를 배운 것들, 학습한 것들, 또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통찰력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어떤 두뇌에서의 어떤 지도 같은 것들, 두뇌의 어떤 뭐 정리된 어떤 회로 같은 것, 이러한 길을 형성하는 것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야. form이란 pathway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냐? 두뇌에서 있는 거. 우리 두뇌 속에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두뇌 안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구조로서 뭔가 이렇게 저장하면서 만들잖아. 그런 의미의 이제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뒤쪽 without enough sleep. 그런데 충분한 수면이 없다면 여러분은 can't focus,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또는 respond quickly, 빠르게 반응할 수도 없어.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지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더라.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지적인 활동들에 있어서 중요했던 부분들이 있겠지.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도 거기에 맞물려서 가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에서 건강에 관련된 부분하고 사람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뭔가 기능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건데, 요 뒤쪽으로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최대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 방식이 여기에 먼저 나왔다고 보면 돼. 여기에 enable people to func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요 내용인 거야. 지금 다시 가면 a lack of sleep. 그런데 수면 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even cause mood problem 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의, 기분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지적인 활동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기능을 최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좀 보려고 하는 건데,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건강에 관련된 걸 보려는 거야. 게다가 뭐 also라던가 뭐 이런 in addition 추가적인 것들을 좀 볼 수 있겠대. 자, 여기 나와 있는 부분. 게다가 growing evidence 증가하는 증거가 보여줍니다. 그럼 이 부분은 뒤에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역해도 괜찮아. 뭘 보여주냐면 continuous lack of sleep 이라고 하는 계속된 수면 부족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뭐를? 위험성을. 뭐에 대한 위험성? developing 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발전인데 질병한테 이걸 쓸 수 있거든. develop이 원래는 점점 키워나가고 커지게 만들다라는 거야. 그래서 질병과 함께 쓰게 되면 이걸 이제 발생 정도로 보는 게 의미상으로 좀 괜찮아.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 심각한 질병의 발병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건강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최상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기서 기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어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여기 잠깐 보면 during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during은 전치사로 쓰여. 전치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어떤 명사 성질의 구만 들어가. 즉 주어 동사의 구조가 들어가지 않는 걸 보거든. 여기는 명사가 쓰여 있기 때문에 during이라고 하는 걸 쓴 거고, 만약 while이라는 걸 쓰려면 while sleeping 정도가 되겠지. 자, 요거를 조금 보면 요 두 단어 요거를 만약에 혹시 쓴다면 while sleeping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 또는 while you are sleeping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접속사는 완전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만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쓸 수 있거든. 이렇게 쓰거나 during sleep을 쓰거나 이 정도가 되겠네. 23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즉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아주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날씨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어. The whole of human society라고 하는 전체 인간 사회는 operate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운영하다, 작동하다 이런 의미인데, 뭔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잘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돌아가다, 뭐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다 이런 의미야. 전체 사회는 돌아갑니다. 뭐 위에서, 뒤에 거 위에서, knowing the future weather이라고 하는 미래 날씨를 아는 것 위에서 돌아간다. 이 무슨 말이야? 이것 위에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반이 된다는 거잖아. 즉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뭐를 기반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미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간 사회의 전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farmers in India, 인도에 있는 농부들은, 앞에 나와 있는 farmers가 주어니까 복수로 know로 받아갖고 뭔가를 알고 있대. 그게 뭐냐면 when the monsoon rains will come next year 이라고 하는 것. monsoo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장마야. 우기 장마. rains는 비가 오는 거지. 원래 장마철에 비가 오는 것 이렇게 보는 건데, 그냥 이거를 그냥 몬순 장마라고 그냥 합쳐서 볼게. 몬순 장마가 내년에, 다음 해라고 보자. 다음 해에 언제 올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they know, 그들이 또 알고 있는 거는 when to plant, 언제 심을지를 알고 있어. 작물들을. 자, 몇 가지 좀 볼게. 우선 farmers 때문에 동사에 s 붙이지 않은 거를 체크한 거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언제 뭐뭐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쓰여서 얘가 명사절로 쓰일 수 있는 접속사로 쓰이는 거야. when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도 쓸 수 있거든. 뭐 의문사로 봐도 괜찮겠지. 요 뒤에 나와 있는 언제라고 하는 시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when을 썼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조건 no 나오면 대시다 이렇게 보면 안 돼. 의미상으로 언제 뭐뭐가 올지라고 하는 걸로, 다음 해에 언제 이 비가, 장맛비가, 그 몬순 장마가 올지라고 하는 것에 의미해서 시간적인 의미로 when을 썼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래 이 when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부사절로 쓰이게 되면 뭐뭐 할 때라고 했을 때는 미래 시간일 때 조동사 위를 쓰지 않아. 그런데 명사 성질로 쓰이지. 지금 know라고 하는 것 뒤에서 next year까지 명사 성질로 쓰여지는 when은 뒤에 미래 시간일 때는 위를 써야 되는 거야. 이 부분. 뒤쪽에 나와 있는 when to plant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을 쓸 수 있어. 의문사 다음에 투동사 원형.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명사 성질이야. 명사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know라는 것 뒤에 이렇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언제 뭐뭐 할지 의문사, 이 의문사 투동사 원형 해석으로 가면 되거든. how to plant 하면은 어떻게 심을지, when to plant 하면은 언제 심을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하나 만들어져. plant에 딸려 있는 게 the crops가 된 거였고, farmers, 물론 이게 그 중학교 과정에서는 when 다음에 투동사 원형 쓰면 의문사 나오고 주어 쓰고 뒤에 should 쓰고 동사 원형 쓴다. 이런 게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의미적으로 연결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보는 거. 고등학교 때는 안 나온다라는 거.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를 내는 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뒤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농부는 주어가 되겠지. 복수 아까랑 구조가 똑같네. 해서 한번 치고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접속사 대시 생략도 있어. There are two monsoon rains. 두 번의 몬순 장마가 있다. Each year 매년. 그래서 next year 다음 해에 they can have two harvests라고 하는 그들은 두 번의 수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 봐봐. 구조가 비슷하지. no 다음에 when부터 year, no 다음에 there are부터 year까지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so, 그 다음에 so. 근데 여기는 왜 and를 쓰고 여기는 and를 안 쓴 거야? 뭐가 다른 거야? 자, 이 부분에서는 so가 단독으로 쓰였고 그래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얘는 부사야. 부사가 문장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and를 쓴 거고 그럼 얘는 안 되는 거 아니야? so라고 하는 것이 so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로서 쓰이는데 이때 대시 생략 가능해. 그래서 여기는 and를 안 쓴 거야. 그럼 여기다 and를 써도 돼? 써도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and 안 써도 돼? 그래도 되지. 표현만 얘처럼 콤마만 찍어주면 되는 거야. 같은 방식인 거야. 표현 방법이 다르게끔 쓴 거다. 지금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였어? 우리 인간 사회 전체가 미래의 날씨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지. 이것은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모습은 their knowledge of the past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the monsoons 이 뒤에 나와 있었던 이 monsoon이라고 하는 장마라고 하는 것들이 have always 언제나 왔거든. 현재를 기준으로 그 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have pp at about the same time 거의 같은 시기에 왔어. 매년 어디 속에서? In living memory 우리의 살아있는 기억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지금 남아있는 그 기억 속에서는 매년 거의 같은 시기에 항상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런데 필요성, 뭐의 필요성? 예상을 해야 되는 필요성.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해야지만 과거의 모습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예상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지. 그런데 이거는 goes deeper, 더 깊이 들어간대. 뭐보다? 이러한 모습보다도 더 깊이 간다. 그러니까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것은 즉 예상을 할 필요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을 해야 되는 거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어디에? Every part of our lives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즉 우리의 집, 도로, 철도, 뒤에 공항, 사무실,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뒤에 나와 있는 local climate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기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후에 맞춰서 여기에 적절하게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설계가 된다라는 부분이야.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후가 어땠는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예상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영국에서는 모든 집들이 중앙난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 집에 난방을 중앙에서 한 번에 다 틀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outside temperature이라고 하는 외부 온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20도 아래이기 때문에 좀 추워. 그 중앙에서 난방을 틀 수 있게 만들어. 하지만 no air conditioning 이 에어컨은 없어. 왜냐하면 온도라고 하는 기온이 rarely 거의 26도 beyond 넘어서 가진 않거든. 넘어서다. go는 진행되니까 뭔가 넘어서지는 않기 때문이야. while 반면에 호주에서는 the opposite 그 반대가 사실입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되지 뭐. 대부분의 집들은 앞에서는 뭐가 가지고 있어서 중앙난방. 그럼 여기는 에어컨을 가지고 있지. 하지만 뒤에 나와 있었던 rarely 냉방기 에어컨 우리 에어컨이잖아. 하지만 거의 중앙난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류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기후를 알고 있는 이것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단순하게 기후가 어떨 것이다 이것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기후의 지식에 대해서 앞으로 기후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날씨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24번에 나와 있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하나씩 좀 볼게.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이 바로 그 내용이지. Our ability, 우리의 능력, 어떤 능력인데 뒤에서 한번 이렇게 꾸며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인대. 뭐를? 감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Our ability라고 하는 것이 주어, 뒤에 나와 있는 게 동사. 그래서 개수를 이렇게 맞췄지. 여기에 a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뒤에 label하고 to recognize하고 뒤에 병렬이야.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은 종종 언급됩니다. 뭐라고? 뒤의 것으로 언급됩니다. 감정적인 입자도, 감정 입자도라고 언급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입자도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뒤쪽에 이제 자세한 설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명칭을 이렇게 쓴다라고 해. 그러니까 입자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이제 백과사전을 좀 찾아봤더니만 전체 중에 일부 하나의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자도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감정에 있어서 전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을 인식하고 그리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감정이라는 전체 범위의 하나의 구성 성분이다.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 어쨌든 이건 용어니까 뒤로 나와 있는 구조를 잠깐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쓴 거냐면 우리가 원래 refer이라고 하는 단어가 refer 아이고 글자가 조금 엉성해질 것 같으니까 자, 용어로 그냥 바로 씁시다. 이렇게 refer이라고 하는 단어는 refer to A as B라고 하는 구조를 써서 A를 B로 언급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 이게 refer to A as B라고 하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다라는 것. 그럼 이런 구조에서 본다면 refer to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그런데 지금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비동사 pp가 된 거고 그 뒤에 as라고 하는 건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럼 여기 잠깐 볼게.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잖아. 그러면 그 감정을 인식을 해. 감정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지. 그리고 그 감정에 정확하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아, 이 감정은 뭐뭐야 라는 거. 단순하게 화난 감정 또는 뭐 슬픈 감정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감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뭔지 그 감정이 도대체 정확히 뭔지를 아는 능력이 바로 emotional 뒤에 granularity라고 하는 요 단어다라는 거. 감정 입자도. In the words 누구의 말에서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수전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서 보면 learning to label emotions라고 하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배우는 것은 뭘 가지고 좀 더 nuanced 우리가 뉘앙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러한 어휘를 가지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절대적으로 분명히 뭔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transformativ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라고 했는데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이렇게 보면 좀 나을 것 같아. 다시 가면 우리가 어휘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 슬프다, 아프다, 뭐 힘들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단어로 봐.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거야. 우리가 분노하다, 화나다, 화난 것도 있지만 좀 짜증나는 것도 있지. 근데 두 개가 좀 비슷하지. 좀 짜증나고 화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좀 더 미묘한 차이가 있는 어휘를 가지고 감정을 구분하는 거야. 사실은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감정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감정을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변화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 좀 애매한 게 있어. 뭐가 애매냐면 그러면 이 감정이 누구 감정이냐는 거야. 나의 감정이야? 상대방의 감정이야?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걸 내가 인식해서 저 감정은 뭐야 라고 아는 거야? 아니면 내가 감정이 생겼는데 나의 감정은 이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거야. 뭐가 맞는 거야? 둘 다야. 이건 원문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 원래 여기 이제 원문인데 원문을 찾아봤더니만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feel them ourselves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들 emotions in others라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둘 다야. 둘 다 우리가 본 거는 딱 요만큼이었지.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의 감정도 모두 둘 다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데이비드는 설명합니다. 어떤 내용을 explain은 타동사, 목적어로서 뒤에 나오는 거고 하나의 내용을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 that은 접속사로 쓰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그 안에서 문장을 두 개로 다시 또 쪼갤 거야. 그래서 조건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과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지. 만약 우리가 don't have a rich 풍부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럼 아까 원문 작가 보여줬지? 원문에서는 rich라고 하는 단어를 뭐로 쓰고 있냐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었어. sufficient. 요게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야. 그러니까 좀 볼 필요가 있겠지. 이런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서는 충분히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감정적인 어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화났어. 이것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짜증나고 뭔가 그 여러 가지 분개한 이런 말이 없어. 그러면 it is difficult. 어려워. communicate our needs. 우리가 필요한 것들, 즉 우리의 욕구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또 앞에 나와 있는 to communicate, to get the support 어떤 지지를 얻는 것도 어려워. t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지지 누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도움을 얻는 것도 어떤 지지라고 하는 어떤 지지 후원이라는 걸 얻는 것도 어렵겠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어휘가 충분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고 뭘 필요한지를 전달할 때 그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나 화났어 라고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렇게 어설픈 감정적인 표현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야 쟤 도대체 뭐 어쩌다는 거야?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공감을 얻지 못해. 하지만 those who 이런 사람들 who are able to distinguish는 구별하다인데 between을 같이 쓴다. 뭐뭐 사이에서 구별하다, 뭐뭐를 구별하다. distinguish between이라고 하는 거. a range of가 원래는 다양한이야. 근데 여기 다양한이 또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범위에 광범위한 다양한 감정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do 한데 much better인데 much better 강조한 거지.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해. 어디에서? managing이라고 하는 뭔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the ups and downs 좋은 일과 나쁜 일이야.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잘한다라고 해. 근데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건데? ordinary existence. 평범한 존재가 가지고 있어. 평범한 존재가 누구야? 우리.
우리라는 평범한 존재, 우리는 평범한 존재야.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존재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정이 정확히 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거니까, 아, 요거는 이런 감정이고, 아, 저거는 이런 감정이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러한 감정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보다도, 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은 누군데? See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바라본대. 뭘로?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즉 흑백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들. 그럼 지금 비교 대상이니까 요 사람들, 요 사람들. 그러면 see everything in black and white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으시오. 그게 뭐야?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다양한 감정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부터 여기 able to 여기랑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지금 쓰여진 곳에서 이렇게 가면 되겠지. 물론 not이 붙어야겠고, not이 붙어야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기다가 not able to 이렇게 하면 얘의 의미가 되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연구가 보여주고 있어. The process of labeling emoti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감정적인 경험,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할 거 아니야. 그럼 감정적인 경험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 즉 감정이 일어났어. 그 감정이 아 이거네 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 과정은 is related to, 요걸 하나의 표현으로 봅시다. 뭐뭐와 관련 있다, 관련되다. 뒤에 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더 큰 감정의 통제와, 그리고 psychosocial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사회적인 어떤 행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어서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인다. 감정이 정확히 뭔지 안다. 이게 중요했던 부분.